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토트넘이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유스 세대를 가지고 마칼라네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점점 유스가 성장해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2군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고 1군에서도 점점 후보 혹은 선발로 많이 출전하고 있죠. 최근에 포스테코글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토트넘에서 탄생한 밤이라고 표현했어요. 토트넘에서 탄생한 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토트넘에서 탄생한 유스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탄생한 밤은 그 유스 선수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경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 홈에서 엘프스볼이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경기에서 득점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려운 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80%라는 점유율을 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이 경기에서 토트넘이 4명의 유스 출신 선수들을 기용해요. 그리고 그중 3명이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감독하고 팀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무적인 일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유로파 리그를 끝나고 포스테코글루는 경기 후 우리 선수들이 즐기고 있었다. 사람들은 상대팀을 봐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은 상대팀은 약팀이기 때문에 뭐 유스를 기용할 수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유로파 대회고 젊은 토트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있었다. 클럽에게는 특별한 밤이었다 라고 기자회견을 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냐면 이번 시즌 토트넘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되게 부상도 많았고 그래서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1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 한 번도 하위권으로 시즌을 마친 적이 없기 때문에 더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죠. 다행히 최근에 3연승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에 비해서는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부상이라고 생각해요. 뭐 포스테코글루 전술이 너무 압박이 심하고 뭐 강도가 세서 부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일단 부상 때문에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는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리는 팀을 변호하면서 자신의 철학은 그래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A 플랜을 고집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기자회견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는 11월 중순부터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다. 이 팀은 지난 2개월 반 동안 극한의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18살, 17살 선수들에게 아무런 휴식도 주지 못하고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마다 경기를 뛰게 하고 있다. 이것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말이 없다. 지금 적은 선수들, 지금 부족한 스쿼드로 해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베리발이랑 아치그레이 같은 선수들이 선발감은 아니잖아요. 선발로 뛸 만한 선수들은 아닌데 강제 레벨업을 하고 있죠. 선수단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선수단이 매우 소수야? 너네 영입도 많이 했잖아. 어린 선수들이긴 하지만 너네 영입 포체티노만큼 영입을 아예 안 하거나 한 명 정도 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영입도 했었고 유스도 최근에 많이 터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기용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유스 시스템을 통해서 1군 선수를 보강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상이 많은 상황에서 지금 이번 시즌 내 선수단 규모로 봤을 때 전통적인 빅6를 따져보면은 근데 그 중에 이제 얼마나 유스 출신 선수들을 기용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일단 유스 출신 선수라는 것을 조금 정리해서 봐보면 유스 출신 선수는 15세에서 21세 사이에 최소 3년 동안 클럽에 소속된 선수를 의미하는데요. 근데 이 중 토트넘은 로고만 찾아보면은 밑에서 거의 다 6번째, 즉 1.2% 출전 시간만을 유스 선수들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그냥 유스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퍼센트를 볼 것도 없이 지금 리버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널, 맨체스터 시티, 첼시, 뭐 빅5라고 보는 팀들을 보면은 그냥 상위에서 5위까지 다 기록을 해버려요. 이 팀들은 매년 매 이적 시장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팀들입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는 팀들이 유스까지 기회를 많이 줘요. 근데 토트넘은 영입은 영입대로 하는데 그리고 유소년에 투자하는 돈은 많은데 기용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큰 문제라는 거죠. 물론 유스 선수들을 기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조금 선수들을 봐보면 첼시는 마운트 같은 선수들이 떠나긴 했지만 많은 유스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메뉴도 지금 가르나초와 마이누 같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그 선수들이 어떻게 했고 재계약 문제가 어떻게 되고 그거는 두 번째고 어쨌든 유스 출신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시티 역시 필포드는 조금 오래됐지만 필포든도 유스고 리코 루이스 이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고 있어요. 콜파머도 기용을 꾸준히 시키다가 비싼 이적료로 팔기도 했고요. 아스널은 최근에 은와네리도 있고 스켈리 이런 선수들 있죠. 리버풀도 꾸준히 존스, 엘리엇 기용했었고 근데 토트넘은 무어를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토트넘 무어 말고 떠오르는 지금 1군에 기용할 만한 선수가 없죠. 무어를 지금 은와넬이나 스켈리, 필포든, 루이스 이런 선수들에게 비교할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지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를 보면 지금 이 빨간색 칸이 전성기에 있는 선수들입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에 이제 전성기를 지난 나이라고 평가받는 선수들은 손흥민 혹은 후보 자원에는 데이비스 정도밖에 없어요. 그만큼 선수단 나이가 되게 어려졌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을 봐보면 클루셰프스키랑 포로가
거의 100%에 육박할 만큼 경기를 뛰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경기 수를 소화하고 있지만 이 선수들도 지금 고작 전성기의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28살도 안 된 나이들이죠. 그리고 이제 50%에서 75%로 출전하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존슨, 우도기, 사르, 드라구신 정도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레이, 베리발 이런 선수들이 25%에서 50% 뛰었고 거기 밑에는 이제 무어, 스칼렛, 오도베르 이런 선수들이 점점 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트넘이 영입과 이제 기용 기조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보면 그래도 다행인 점은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는 젊은 선수 기용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올 시즌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출전 선수 나이는 25.9세예요. 본머스랑 함께 세 번째로 낮습니다. 매우 어린 선수들이죠.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무리뉴랑 혼테 때 많은 영입을 해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테랑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꾸렸고 영입을 할 때마다 유망주를 영입하기보다는 좀 득점감을 많이 영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실패했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토트넘은 다시 우승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황금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베테랑을 소수 남겨두고 그리고 이제 유스 출신과 어린 선수들을 영입을 통해 선수단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스 시스템이 끊어진 이유에 대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아쉬운 점이 토트넘이 유스를 기용하거나 어린 선수들을 선호하며 팀의 미래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유스 애들을 너무 기용을 안 했죠. 유스 시스템이 끊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거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토트넘이 유스 출신과 1군 선수들이 약간 승격하는 루트 이런 구조가 완전 폐쇄적인 구조가 아니냐,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990년 이후 출생한 선수 중에 프리미어리그에서 100경기 이상을 뛴 유스 출신들이 단 6명밖에 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로 해리 케인이 있고요, 아담 스미스 있고, 해리 윙크스, 사우스햄튼의 워커 피터스, 스티븐 콜커 있고요, 그 다음 타운젠드라는 선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 같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첼시는 14명이 100경기 이상 뛴 유스 출신이고요, 메뉴는 15명이 있고 아스널은 13명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유스 시스템이 끊어진 게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유스를 기용해라 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유스 선수들이 잠재력이 뛰어난지를 봐야겠죠. 선수단에 잠재력이 있는 선수들이 없으면 얘네들을 계속 기용하라고 해도 유스 애들을 기용할 수가 없어요. 일단 잠재력이 있어야 그 선수를 뛰게 하든 기용하든 키우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인 점은 잠재력이 높은 선수들이 유스에 많습니다. 일단 최근 몇 년간 성공적인 성적을 거뒀어요. 22-23 시즌에 U17, U18팀이 프리미어리그컵에서 아스톤빌라랑 노팅엄을 꺾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런데도 1군으로 승격한 선수들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에 유스 선수들의 활약이 향후 토트넘의 새로운 황금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합니다. 또 말할 수 있는 거는 유스팀 성공이 1군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를 말할 수 있겠죠. 지난 시즌 22-23 시즌 토트넘 U21팀은 프리미어리그2에서 1위를 기록합니다. 같은 시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U17과 U18팀도 우승컵을 차지해요. 물론 이번 시즌에는 U21팀의 성적이 크게 하락됐습니다. 1군으로 승격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탈이 많았어요. 한번 예시들을 살펴보면 주두 순서벨이라는 선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산티아고, 라이언스 포스터 이런 선수들이 U21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음에도 1군에서 후보 자원으로조차 기용을 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팀을 떠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유망주를 기용하지 않는 팀에서 기회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확실한 출전 기회가 보장된 팀을 선택하는 것이 맞고 이해가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선수들이 실력이 안 돼서 기용을 안 한 걸 수도 있지만 일단 기용을 해보고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행인 점은 임대 선수들이 미래가 그래도 창창해요. 몇몇 선수들은 임대 생활을 통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도링턴 같은 선수들은 지금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뛰고 있고요. 돌리 같은 선수는 잉글랜드 3부 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리는 리그 1에서 25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활약을 펼쳤어요. 그리고 랭크셔 아시죠? 포스테코글루가 이번 시즌 초반에 조금 기용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웨스트 브로미치에 임대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PL2에서 18경기를 넣으며 득점왕을 차지해요. 그리고 시즌 MVP까지 수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1군에서도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지표부터 말하기 전에 토트넘에게 1군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피지컬입니다. 피지컬과 강도 높은 활동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지표를 봐보면 X축이 볼이 없을 때고 Y축이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스프린트 횟수 그걸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지금 토트넘 위치가 어디에 보이시나요? 오른쪽 위에 상단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볼을 갖고 있든 볼을 갖고 있지 않든 무조건 스프린트를 시킨다는 거예요. 이 전술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피지컬을 길러야 하고 활동량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유스 선수들에게 피지컬 훈련을 시키기에는 이 선수들이 지금 신체적인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키기보다는 먼저 기술적인 능력과 전술 이해도 능력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도 직접 그렇게 말해요. 무어 같은 어린 선수들은 부상 과정에서 회복을 천천히 시켜야 되며 그 성장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키울 거라고 해요. 그리고 보호해야 되며 어린 선수들은 상태에 따라서 그에 맞게 관리를 할 거라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자기 전술이 강도 높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거에 맞는 신체적인 능력을 급하게 기르기보다는 일단 나이에 맞게 다른 능력부터 기른 다음에 그 다음 신체적인 능력을 천천히 올릴 거라고 말을 했던 거죠. 저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유스 선수들도 너무 급하게 계속 기용하기보다는 무어처럼 선발 명단도 넣어주고 스칼렛처럼 후보로 계속 키우는 것도 전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제 그러면 무어랑 스칼렛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요. 무어는 뭐 이미 많은 기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즌 중반에 감기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잠시 멈췄어요, 성장이. 근데 뭐 벌써 어린 나이에 EPL에서 선발로 뛰기도 했고 교체로 나왔을 때도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선수는 스칼렛이에요. 왜 스칼렛을 이야기하고 싶냐? 스칼렛이 지금 솔랑케랑 히살리송이 부상을 당한 상황에서 텔과 함께 그 스트라이커를 뛰고 있잖아요. 물론 선발 자리는 텔이 계속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게 맞기도 하고 스칼렛도 계속 후보 자원으로 교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하자면 포스테코글루가 솔랑케나 히살리송이 없다고 스트라이커 역할을 막 바꿔주진 않아요. 그 위치와 전술적 지시는 똑같으면서 텔과 스칼렛을 기용하고 있죠. 그러면 선수가 그 자리에 자신의 능력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텔이 아직 영입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경기 감각이 저는 아직 안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근데 스칼렛은 입스위치 경기에 교체로 나오자마자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고 토트넘에게 지금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약간 토트넘에게 필요한 역할이 수비수를 상대로 좀 버텨주고 연계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텔보다는 지금 스칼렛이 더 필요한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텔과 스칼렛을 예를 들어 막대 그래프로 능력치를 비교해보면 스칼렛이 텔보다 위에 있는 게 있느냐? 냉정하게 몇십 개 중 한 개?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둘의 입지가 다르잖아요, 경험치랑. 텔은 위넨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잠재력을 인정받았던 선수고 스칼렛은 이제야 1군 경험을 쌓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솔랑케랑 히살리송의 위치와 역할을 부여받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스칼렛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텔 자리에 지금 당장 스칼렛을 선발로 써라, 모든 경기에 스칼렛을 우선적으로 기용해라,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일단 텔을 선발로 계속 써주면서 두 선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계속 선발로 써주면서 기용할 수 있을 때 스칼렛은 꾸준히 기용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팀에게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선수예요. 그래서 저는 스칼렛과 오도베르를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이제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과 유스에 대해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마칼라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